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미국 증시 폭락 2차 전지, 이건 무조건 사야 합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하는 이 주식, 앞으로 10배 성장, 노후 책임집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늘 말했다시피 이런 영상 속의 종목들은 뭐다? 앞으로 10배 성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 수익은 가능하지만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말씀드리는, 나는 이런 시황적인 부분의 긴 수익의 종목보다는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지니강태공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달라. 그러면 단기 관심 종목이라든지 장투 승부 종목,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실시간 단타 매매를 통해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뭐 한다? 사실 어제장에 뭐 손절 보긴 했지만 그래도 수익, 14일에도 수익, M2M 같은 13일 수익, 12일 수익, 12일, 11일, 7일, 6일, 6일, 5일 하면서 매일 뭐 합니까? 매일 3퍼 뛰기, 5퍼 뛰기, 15% 수익 실현하는 단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매일 빠른 매매, 하루에 3퍼 뛰기 이런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지니 강태공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지금, 뉴욕 증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만에, 분명히 이제 우리 금요일 전날 밤 굉장히 분위기 좋았어요. 그래서 불금을 다들 보내셨을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뭐 했다? 나스닥이 폭락을 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늘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주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다? 하락장에서 강한 게 뭐예요? 진짜 IRA 수혜주는 어디 하면서 하락장에서도 지금 사실상 빛나고 있는 거는 2차 전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6년, 아니죠, 2022년 증시는 엄청난 하락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 하락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의 폭락은 뭐가 된다?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 수혜주들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사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어떠한 2차 전지를 사야 될 것인가 좀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이 2차 전지 관련된 거 어떤 테마가 불 것인가를 앞서 알아보기 전에 지금 시장의 상황이 어떻냐? 자, 보면은 최근에는 뭐라고 해요? 바이오에서 대세가 리튬으로 넘어갔다고 하면서 리튬만 붙으면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튬 광산, 리튬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든지 확보 뭐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그제 강한 종목이 뭐가 있냐고 하면은 또 이게 있어요. 뭐가 있다? 알톤 스포츠나 삼천리 자전거는 폐배터리 기대감의 급등.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원래는 얘네가 전기 자전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기 자전거 폐배터리 신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고철 시장의 폐배터리를 폐기했으나 향후 폐배터리를 효율 개선 후 재사용 및 분해 후 재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합니까? 전기 자전거 관련된 애들이 뭐했다? 배터리 관련 수혜로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전기자전거 폐배터리 가지고서 이제 이게 전기차 폐배터리만큼 주가가 움직인다 하시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요, 테마의 순환매,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존엔 전기차를 통해 가지고 뭐 충전기 양극재, 음극재, 2차 전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고 하면요,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이 충전소
충전소 관련한 애들이 이제 한 1, 2개월 움직였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그 전기차가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양극재 관련된 애들이 뭐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한 1, 2개월 또 움직였다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리막 관련된 애들이 1, 2개월 움직이고, 보통 이런 것이 뭐다? 이런 것이 테마의 순환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고 하면 시장이요, 너무 급변하게, 막 어제는 리튬이었다가 오늘은 폐배터리였다가 뭐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뭔가 억지로 엮는 느낌. 사실 리튬 같은 경우도 억지로 엮어서 올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알토 스포츠나 삼천리 자전거도 뭐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뭔가 억지로 폐배터리까지 엮어서 올리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고 하면요, 이러한 테마의 순환이 보통 어디서 나오느냐? 해당 업종의 마지막 파동에서, 마지막 테마 이제 설거지라 해야 될까? 설거지는 아니고 마지막 테마 불꽃쇼에서 나오는 흐름이에요. 우리 지금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지만 옛날 기억날 겁니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손소독제였다가 마스크였다가 이 치료제, 백신 막 하다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갑자기 막 엄청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제 쭉 다 죽어버리잖아요. 택배도 갔다가 뭐 포장용기도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죽은 게 아니라 코로나 테마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빠른 순환매 패턴, 테마의 빠른 변경이 보통 해당 업종의 마지막 파동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고 하면요, 이 2차 전지주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정말 마지막 파동이라면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에 분명 대시세 분출을 하고 죽는 업종이라든지 테마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게 무엇이 될 것인가 좀 분석을 해보자는 건데, 자, 지금 이런 걸 분석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제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코로나를 예로 든다. 막 제일 최근 이슈를 봤더니 소독제가 계속 나와. 그럼 소독제가 마지막 이 테마가 될 확률이 커요. 근데 지금 봤더니 제일 최근에도 나오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자, 10월 14일 제일 최근까지 어제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폐배터리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원료 제조를 통해서 폐배터리.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의 마지막 업종 파동은 폐배터리에서 끝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어요. 과거에도 보면 7월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폐배터리 사야 된다. 왜?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요, 결과적으로 남는 건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슈밖에 없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사야 된다고 제가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갑작스럽게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2차 전지의 마지막은 폐배터리입니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전보다 폐배터리가 아마 마지막 파동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 마지막 파동인 만큼 뭐 하겠습니까? 크게 해먹고 죽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 과연 폐배터리에서 무엇을 사야 될 것인가? 자, 보면은 지금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재활용 시장은 전기차 성장에 따른 배터리 산업의 뭐라고요? 최종 종착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테마를 해먹는다고 하면요, 최종 정착지는 폐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폐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뭐예요? 시장 자체도 지금 이 성장하는 규모를 봤을 때 폐차되는 전기차가 2020년 54만 대에서 2040년 4,636만 대로 급증하면서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10배 이상은 성장할 거라고 다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10배 말한 게 뭐냐고 하면요, 이미 시장의 규모 자체는 4천억 원 수준이 뭐라 했어요? 87조라고 하면요, 이 시장 규모 자체는 20배는 성장도 가능해요. 성장도 가능한데 지금 통상적으로 뭐다? 자, 통상적으로는 폐배터리 뭐예요? 전기차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고 2010년 중후반부터 성장이 본격화된다는 점에 비춰 폐배터리 산업의 2030년 이후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일 것이란 분석과 함께 뭐예요? 약 10년 주기로 많게는 10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보는 거는 10배에 대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배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저가에 잘 묵혀 놓으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건 무엇이 된다? 있는 건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사업,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뭐예요? 대다수의 기업들이 뭐합니까?
폐배터리 불꽃 경쟁이라고 하면서 뭐한다. 지금 웬만한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죠. 건설업도 끼어들고 있고 뭐 그냥 이 배터리 산업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조차도.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이 오는 2040년 7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불이 붙었다. 기존 배터리 제조회사 외 에너지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완성차 업체까지 들면서 지금 이제는 뭡니까? 폐배터리 산업이 폐배터리를 안 하는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이 없을 만큼 그 성장성이 엄청나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종목을 살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야기했죠. 제가 아무도 모르고 아직까지 오르지 않는, 늘 마지막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알톤 스포츠처럼 전기 자전거를 폐배터리랑 엮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상상치도 못한 거를 엮어서 뭐한다,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번에 과연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게 또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또 재미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야, 이 정도면 이것도 엮어서 날릴만 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요, 자, 최근에 뉴스 나온 겁니다. 뭐예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물량 확보가 치열해진다. 그래서 뭐가요? 몸값. 누가 몸값 오릅니다? 폐차장이 몸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자원순환 중요성이 커지면서 폐배터리에서 유가 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 사업이 뜨고 있다.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고려아연 등 관련주들의 주가는 연일 오르고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게 빠졌다. 뭐가 빠졌어요? 과연 이 업체들의 생산 능력을 받쳐줄 만큼 폐배터리 물량이 충분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재활용 업체들의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때 아닌 폐차장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자, 진짜 이 전기차 폐배터리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폐차장이냐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지금 업계에 따르면요, 재활용 업체들이 원료를 쓰는 블랙매스는 전기차 배터리 팩당 뭐 약 90km 가량이 나오고 뭐 쭉쭉쭉쭉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죠. 지금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성일하이텍이라든지 그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처리 능력에 비해서 국내 폐배터리의 발생량이 뭐하다?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고 하면요, 폐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재활용을 하든 재사용을 하든 원자재를 다시, 원료를 다시 획득하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폐배터리가 있어야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폐배터리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량이. 그러니까 수급 경쟁이 지금 뭐하고 있다?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반사이익으로서 뭐가 떠오르냐? 폐차장 관련된 애들이 가격이 몸값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라고 해요, 실제로. 이 때문에 잡아요. 현재 중간 원료인 블랙매스 수급은 크게 세 가지 루트로 이루어지는데, 배터리 생산업체의 공정 불량품, 그 다음에 해외 수입, 그 다음에 폐배터리이다. 그럼 이제 공정 불량품은 공급처가 매우 제한적이고, 이 불량품이 무조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겠죠? 불량품이 계속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물량 확보를 해야 되는데, 폐배터리도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폐차장 몸값이 오르면서 재활용 업체들이 뭐 하려고 한다? 아예 폐차 단계부터 원료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폐차 단계가, 폐차장에서 이제 폐차를 하고 폐배터리가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이 폐차 과정에서부터 이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끼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이걸 다른 데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굿바이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 협력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진짜는 뭐다? 폐배터리의 최대 수혜주는, 폐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기업들이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고 싶어도 폐배터리가 자체가 수급이 되지 않다 보니 폐차장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폐차 과정에서 얘네가 지분을 투자를 함으로써 뭐한다? 확보해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결과적인 전기차 시장의 상승,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미래가치 상승,
근데 폐배터리가 없으니까 뭐한다? 없으니까 이제 폐차장에 대한 투자까지, 반사이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뭐라고요? 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자, 비즈니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면서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이 진짜 중요해진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뭐해요? 얘네들 역시도 이 과정, 그러니까 애초에 폐차 단결토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 뭐라고 해요? 전기차 전체 가격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전기차 폐배터리는 고부가 가치 재활용품으로서 처치 곤란 품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 또는 소형 모빌리티, 자원 재활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예요? 폐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는 가장 큰 재활용품이고 앞으로도 전기차 폐배터리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재활용량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폐차 업계는 이미 뭐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에 관련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보고 활성화 작업에 한창이다. 한창이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전기자전거도 폐배터리 다시 재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급등하는 이 시대인데, 이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폐차 업계는 뭐한다? 자,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이 폐차 업계에 지분 투자라든지 사업 협력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 플러스로 폐차 업계 자체적으로 또 뭐 한다고요?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따른 투자 및 활성화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폐차 관련되어 있는 이런 애들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진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 아이러니하게 지금까지 이슈가 되지 못했던, 그럼 마지막에 어거지로 엮는다고 하면 엮을 수 있는 게 폐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인선 ENT라는 종목이 있어요. 인선 ENT 같은 경우는 모르는 분들은 이거 폐기물 처리잖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합니까? 자, 폐기물 처리 사업도 하지만 자동차 재활용 사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에서 폐차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재활용 사업도 인선 ENT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선 ENT가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요, 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로 올라간 적이 없어. 보면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특징주로 검색하잖아요. 얘가 폐배터리가 됐던 2차 전지가 됐던 한다고 하면요, 나와야 돼. 근데 특징주 하면 갑자기 뭐 제넨바이오, 코리아SE 갖다 버리고, 포구 재건, 기록적 포구 폐기물 처리, 폐물 처리, 얘는 건설 폐기물, 뭐 계속 폐기물로만 올랐지 2차 전지 폐배터리로 전혀 오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뉴스 보면 뭐라고요? 폐배터리 재활용 영역 확장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이미 배터리 재활용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음으로써 이 종목 자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서 뉴스를 보면 투자와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사업을 하지만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했기에 마지막 파동의 수혜주로서 아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또 보면 뭐라고 해요? 원래는 폐차장을 운영하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배터리 운반, 보관, 재활용 등 신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게 인선모터스고, 아까 했던 폐차장과 묶이는데 인선모터스, 듣기만 해도 인선 ENT랑 똑같죠? 그래서 인선 ENT는 뭐냐? 인선모터스도 최근 개발한 배터리 쭉쭉쭉 하는데 인선 ENT의 자회사인 인선모터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당초 자동차 폐차 산업에 집중해오던 기업이고요. 폐차 산업을 하고 있음에도 플러스 알파로 여기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인선모터스다. 이 인선모터스가 이야기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뉴스를 요약한 거랑 똑같아요. 자, 뭐라고 하느냐? 최근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폐차 재활용품이 귀한 대접을 받으며 이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실제 인선 ENT 1분기 실적을 보면요,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을 하는 종속회사 인선 모터스의 실적이 개선됐고 고철 시세 상승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자,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재활용을 넘어 미래 전망이 밝다는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뛰어들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이 사업의 핵심은 뭐야? 폐차를 얼마나 잘 확보해야 되냐? 그러니까 폐차를 확보해야 폐배터리를 갖고 와서 이걸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수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폐차 재활용 사업을 이미 진행하면서 인프라와 처리 역량을 지닌 인선 모터스가 유리한 측면이 있는 셈이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인선 모터스가 폐차장을 이제 폐차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에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폐차를 통한 폐배터리 확보가 굉장히 여기서 경쟁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서 뭐한다? 인선 ENT와 인선 모터스가 이제 두 인선 모터스가 추가적인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얘네는 앞으로 뭘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적에 대한 기대까지도 해볼 수 있다. 어쨌든 그래서 뭐다? 폐배터리가 이제 이슈가 되는 만큼 분명히 폐차하면 이슈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선 ENT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